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0대 후반을 향하는 전업주부인데요. 결혼 8년차가 되어가고 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임신 실패와 유산을 경험하다가 기적적으로 자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포기할 법도 했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남편이 먹을 음식을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먼저 연락한 적 없는 친정아버지께 전화가 왔길래 얼른 받아봤는데요. 이때 아버지께서 전한 소식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민설아, 얼른 병원으로 와라. 엄마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다고 하던 중에 쓰러져서 즉시 일어서 호출하니 구급차를 타고 가는 도중 갑자기 심장이 멈추었다. 전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고 기절 직전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엄마의 심장이 무엇인가라고 소리치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더니 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입고 있던 옷과 슬리퍼 차림으로 마주친 채 외투만 걸치고 맨발로 집을 나섰어요. 무작정 나가서 택시를 잡아 탔는데 정신이 차리니 지갑도 안 가져왔더군요. 일단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호출하여 택시비를 부탁하고 엄마가 어떻게 되셨냐 물었더니 다행히 아버지께서 마음 놓일 만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내가 택시를 타고 오는 사이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작했다. 다행히도 너도 많이 놀랐지. 얼마나 놀라웠으면 돈도 없이 택시를 타냐. 고생했다. 엄마를 봐야 아버지 말이 실감이 날 것 같아서 병원 안으로 얼른 들어가 봤어요. 엄마가 기운을 다 차린 것은 아니었지만 저로부터 알아보시더라고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소리를 치고 말았죠. 진짜로 엄마한테 큰일 난 줄 알았잖아. 아프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으라고 했지? 운동도 하고 끼니도 잘 챙겨 먹으라고 했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짜증을 냈는데 엄마는 그저 제 손을 꼭 붙잡고 토닥여주기만 했어요. 하셨어요. 제가 좀 진정될 때쯤에 소원이 있다고 하셨더군요. 갑자기 무슨 소원인가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살아나니까 너와 내 손주 생각이 나더라. 나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주 한 명만 만나보고 싶어요. 저희 집안에는 자식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손주를 생각했나 봐요. 제가 몸이 병들었음을 잘 알기에 손주를 낳기를 원했지만 한 번도 재촉을 한 적이 없던 사람이니까 가슴이 더욱 아프던 거예요. 어떻게든 엄마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했죠. 알았어, 엄마. 어떤 방법으로든 손주를 만나게 해줄게. 손주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까지 보여줄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해.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보고 가야 돼. 엄마가 제 말을 듣고 희미하게 웃는 걸 보고 억장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눈을 뜨자마자 제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저도 애를 갖고 싶었고 엄마의 소원을 이루고 싶었기에 전보다 더 힘을 냈죠. 애가 잘 들어서는 한약도 먹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봤는데요. 밤마다 기도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던 임신이 갑자기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 같이 있어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됐고 그 다음으로 알게 된 분들이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예요. 전화를 통해 소식을 전하니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우리 엄마는 당연히 박수를 치며 기뻤어요. 아, 잘됐다. 아이고, 잘됐어. 왜 갑자기 아파서 걱정했던 거였는데, 앵무를 빼려고 아프게 느껴진 거였네. 우리 딸 대신에 내가 아팠나 봐. 아휴, 너무 좋네. 엄마는 이제 세상 떠도 여한이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셔서 울컥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라 하셨는지 아시나요? 아유, 드디어 된 거니 임신이 어려웠는지 그렇게 오래 걸렸다니 모르겠어요. 애가 깡말라서 비실비실할 때 우리 아들 보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잔소리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혀를 찹시다고. 제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탐탁치 않아 하긴 했지만
이번 일은 적어도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항상 제 기대를 저버렸었지. 그래서 제가 이런 반응에 기죽지는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기며 이런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아, 그러구나. 제가 마르고 싶어서 마른 것도 아니고 비실비실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저도 슬프네요. 이번 주말에 축가 파티 겸 친정 식구들이랑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초대하고 싶은데 오실 수 있나요? 그때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축하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가족임을 가진다 하면 심각한 유난이라고 모르시겠을 것 같았는데요. 제 예상대로 저보고 이러더군요. 무슨 임신 축하 파티를 다 하니 나중에 또 유산되면 어쩌려고 그런 걸 해. 출산하고 나서 해도 되는 걸 무슨 전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덕담도 듣고 임신 출산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려고 했어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괜히 또 어머님한테 빈틈을 보여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뭐라 해놓고 또 모임에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이번 주말에 시부모님이랑 친정 부모님 모두 집으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좋아하며 축하해 주셨죠. 몸만 좋았으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을 거라며 저를 너무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과 먹는 꿈을 꿨는데 기분이 영 별로더라. 딸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과일 나오는 꿈은 딸이라고. 하던데 영입니까? 불길래 힘들게 얻은 내 아이가 불길하다. 친정 부모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상해서 일리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애가 들어요? 그런 말은 속으로 하셔야죠. 아들이 좋더라도 아들이든 딸이든 다 귀한 손주잖아요. 부드럽게 일침을 날리자니 어머님이 표정을 확 붙이시네요. 전 반대로 미소를 짓고 뭐 문제 있냐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말에 뼈가 있는 소리를 하시네요. 내가 시험관이 뭐다 돈을 다 보태줬는데 내가 바라는 소원도 못하니 나는 딸 손주 보러 저 바라는 소원도 이야기 하나 못합니까? 라며 엄마에게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거접 속 문장의 완성을 조정하여 일관성 있는 문법을 가지도록 수정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우리 엄마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떨떠름하게 웃고 말았죠. 이게 뭐 머리채 잡고 싸울 만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자리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양 떨면서 분위기 띄워봤어요. 시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렇게 대꾸했는데요. 어머님이 도와주시고 지원해준 것에 감사드려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아까 말 실수한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인데 축하만 해주세요. 제가 이리 말하니 시모가 화도 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친정 엄마도 역시 내 딸이라며 시어머니 몰래 엄지를 척하고 보여줬었죠. 결국 이후로 분위기가 차츰 가라앉아서 어머님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대며 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처음에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제게 이런 덕담을 해주셨거든요. 아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많이 힘들 거다. 우리 아들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원래 누군가랑 같이 사는 게 힘든 것이야.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해라. 첫 만남의 일에서 시모가 배울 만한 점이 많은 큰 어르신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착각이었던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변해갔고 유난히 손주에 대한 집착을 하시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첫 만남 때 하신 말씀이 덕담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저를 위한 시어머니의 덕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며느리가 이해하라는 말이었을지도요.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보다 힘든 게 시모의 참견과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는 말들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는 후로도 시어머니가 딸이 태어날까 봐 불길하다는 소리를 해대서 만약 딸이 태어난다면 어쩌지, 분명히 딸이면 엄청 눈치를 줄 텐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어요.
제가 우리 남편이랑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논의했는데요. 똘똘하게 자라라고 똘망이라고 지을까? 사랑을 많이 받으라고 사랑이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튼튼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차례 임신에 실패했었는데 임신이 잘 되는 날짜에 맞춰서 자연 임신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인공수정도 고려해봤으나 실패했어요. 아기도 시도해봤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애가 생겨도 금방 세상을 떠나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튼튼이라는 태명을 지어주고 진짜 이름은 고심하고 있었어요. 태명 덕분인가요? 이번에는 나쁜 조짐 없이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주고 있었어요. 임신한 뒤로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오는 것 빼고는 전부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모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애가 태명이 튼튼이가 뭐니? 튼튼이가 튼튼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지은 건 이해하다만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면 애한테 큰일 날 거야. 나는 한테 이름 받아왔으니까 앞으로는 그 이름으로 불러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렇게 말을 들으면 좋아할 텐데 저는 아니었어요. 아직 임신 10주가 안 돼서 초음파로 성별도 확인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쎄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안 그래도 틈만 나면 아들아들거렸거든요. 제 예상대로 시무가 질 수 없는 소리를 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손자 이름은 변태산이다. 지금부터 이리 부르면 아들 가지게 된다고 하니까 꼭 성까지 붙여서 불러. 그래 효능이 있다고 그러더라. 시어머니 말을 듣자마자 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맞받아쳤어요. 아이 성별도 아직 모르는데 변태 사이 다툰 이름 붙이면 나중에 애들한테 놀림 당할 게 뻔하잖아요. 제가 알아듣게 잘 설명했는데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럼 안 돼. 다른 며느리도 아니고 내가 그럼 안. 한 번도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아들을 낳기를 생각하지 않는데 후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비싸게 산 이름이니까 꼭 태산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해 우리 태산이 아니라 우리 변태산이라고까지 성을 붙여서 불러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임신한 후로 시어머니가 거의 제 집에서 살다시피 머무르게 되었어요.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자러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날도 해가 질 때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다고요. 제가 해둔 음식까지 챙겨 먹으면서 또 자러 가겠대요. 안 된다고 하면서 내쫓을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시호랑 오래 함께 있었나 봐요. 입고 싶지 않아서 먼저 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튼튼히 이름을 부르면서 태교 중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러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문을 열어드리니까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너 방금 튼튼이라 부르는 거 다 들었다. 내가 편태 3이라고 부르라고 했지? 장명한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아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러다가 우리 손자한테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서 누가 들으면 아들인 게 판명난 줄 알겠어요. 결국 제가 한숨을 쉬면서 이리 말씀드렸죠.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름 하나 잘 부른다고 딸이 아들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런 미신 때문에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요즘 자꾸 이러셔서 어머님. 대하기 어려워졌어요. 제 딴에는 화내지 않고 잘 말씀드린 건데 시어머니가 자꾸 이런 말까지 하면서 소리를 쳐대더라고요. 뭐, 믿을 수 없어. 내가 너보다 몇 년을 더 살았는 줄 알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얘는 태산이라고 부르라니까? 호마이, 말 같지 않니? 그러다가 뱃속에서 세상을 떠나거나 여자애로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러길래 제가 결국 욱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어머님, 마리씨가 된다는 속담도 모르세요? 재수 없게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손주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 기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늘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저보다 더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결국. 이런 식으로 우습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제정신이 단단한 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향인지 이제야 드러낸 것인가 봐에 내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거든 왜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집이 떠나라고 소리 지르며 노동대떼하고 계신데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정말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화장실에 계시던 남편이 그래도 갑자기 달려와서 너무 놀라셨네요. 무슨 일인지 묻으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전에 제가 말했듯이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님이 장명수라는 이름을 받아왔다고. 그런데 왜 지금 제가 건장하다며 불렸다고 난리치고 계시는지 어떻게 좀 조정해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앞이 막힌다고 해버렸거든요. 아우, 냅두세요. 정말로 출생신고했다고요. 그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출생신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냥 엄마가 뭐라 해도 받아줘. 당신이 임신했다고 해서 신이 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너무 화가 나. 그동안 본 어머니랑은 달라요. 변태상군잘했어요. 남편도 제 안 들어주고 기댈 사람은 친정 엄마뿐이었어요. 틈만 나면 돈을 시모가 태산이라 부르라고 강요했다 하소연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퇴원하고 집에서 계속 지내다 건강이 좋아지셔서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한번 쓰러지신 분이라 무리하지 말라고 제가 거절하려 하니 엄마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신해서 집안일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일이라 해야 할 텐데 하다가 다시 애한테 얽히면 어째 엄마가 건강하게 많이 좋아졌으니 가서 도와줄게. 엄마가 우리 딸을 위해 반찬도 해놓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오시겠어요. 그 뒤로도 엄마가 제게 도와주러 자주 우리 집에 왔었는데요. 친정 엄마가 오신 날에는 시목도 그리고 즉염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또 우리 아들을 도리사실복마다 물필이 없었는데 욕해 처지고 계속 튼튼이라 부르니 욱하셨어요. 친정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기의 이름을 정해주려고 또 인명수가 명명한다 하며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진정으로 유명한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너무 신중하게 지어야 해요. 우리 함께 다른 장소로 가서 새 이름을 지어야 해요. 이때 시모가 얼굴을 찡그려서 이렇게 반대하다가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돈도 잘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의 이름도 그분의 도움으로 붙인 거라요. 이 사람 덕분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공할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요. 아들이 건강하고 일 잘하고 연봉도 괜찮은 걸 보면 그 사람 덕분이겠죠. 내가 맞잖아. 나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면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건 아니야.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도 속이고 부모를 배신하는 악행이 많아서 낱말을 믿는 게 위험해. 시어머니께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는 우리 딸에게 다시 한 방은 해주고 용기를 내다가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집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남을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데 조용히 있다가 다시 보니까 아쉬울 정도의 고집이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어떡하지 나도 큰일이네요. 아이가 있으면 더 큰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상처받을 일이 있는 사람인가요? 자랑스럽지가 않네요. 이제 심호흡을 해야겠어요. 이쁜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언행을 할 줄은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니까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면 새로운 이름을 받아오는 것이 어떠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아무 말도 없이 하셔서 조금 기대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모는 고집도 새집 끝까지 우리 아들을 변태산 부인과 아휴 임신 10주 차의 아들인 걸 눈치채서 다행이었죠. 저는 아들이어도 좋고 딸이어도 좋은데 딸이었으면 머리 아플 뻔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웃기든 말든
저만의 생각과 속도로 출산을 준비해 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몰라 할까봐 남편 시켜서 그 사실을 알고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길래 남편을 앞세우며 말했죠. 저희 남편이 대표님한테 유명한 장명서 알아와서 데려가더니 거기서 애들 이름을 지어서 대박 났대요. 아들이 서울대에 가서 의사가 됐다는 거 있죠. 저희 애들도 그렇게 키워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늘 그랬듯이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며 이런 말로 저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태산으로 출생신고하라고 이름을 짓고 가져왔던데 뭐가 어째 나중에 손자가 아프거나 잘못되면 전부 달라 탓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 옷깃을 잡아 끌어다가 정확히 가져다 주셨어요. 남편이 그러자고 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어머님이 가져오신 이름 덕분에 아들을 낳게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희 남편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남편도 뒷머리를 극적이며 잔소리하지 말라는 말 반복하니까 시호가 당황스러워했어요. 저를 괴롭혀도 귀한 아들은 못 건드렸거든요. 어머님의 이런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기에 남편에게 귓속말로 지금 불러라고 몰래 지시 내렸어요. 남편은 또 제 지시에 이런 말을 하며 맞장구를 해줬고요. 아유. 우리 대표님의 아들님의 이름이 덕이라고 너무 많이 봤다. 대학만 잘 다녔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엄청 좋아져서 꼭 나한테 가보라고 했대. 우리 부부끼리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엄마에게 얘기를 안 한 건데 엄마가 이렇게 화낼 줄 몰랐어. 우리 아이가 튼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로 그래? 남편도 제 곁에서 대표님의 자식 자랑을 계속 떠나니까 시어머니도 투덜거리다가 결국 입을 다 막더라도 이름 문제는 넘어갔어요. 그 후로 한참 동안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어렵게 낳은 아이를 엄마랑 시모가 정성껏 돌봐줬어요. 어머님도 이런 문제로 속상해하다가 그래도 손자가 아들이라고 하니 기분이 풀렸나요? 시간이 지나자 자주 찾아오셔서 아들을 예뻐하고 좋아해 주셨던데 근데 이때부터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유가 문제로 부딪히게 됐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해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울면서 깨고 있어요. 새벽에도 어르고 달래고 있으니 너무 피곤해졌어요. 엄마가 집에 오셨을 때 저를 꾸벅꾸벅 잤었는데 하루는 친정에 데려가 주겠대요. 처음에는 엄마가 고생하실 것 같아 괜찮다고 했지만 그랬더니 저를 토닥여 주시면서 이러셨어요. 내가 너를 낳은 다음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챙겨 먹어서 우울증이 걸렸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